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톡톡 세금 톡톡 김대기 교수입니다. 지금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받습니다. 직접 이 세무서에 가서 상담을 직접 하고 오신 분이 저한테 이제 상담한 사례인데요. 자, 이제 자녀가 대학교 4학년이었을 경우에 이제 3월 달 학기 초에 대학 등록금을 내지 않겠습니까? 이제 부모가 내주겠죠. 근로자인 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내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제 자녀가 대학을 다니다가 2학년을 갔다가 다니고 하다가 취업이 좀 빨리 될 수가 있겠죠. 10월 달에 취업을 해서 그러면 이제 급여가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딸이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해서 급여가 발생하면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일을 하면은 뭐 연간 소득금의 합계 한 100만 원 넘어가겠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아빠가 등록금을 내줬는데 딸이 취직을 해서 소득이 발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 발생해버렸기 때문에 이 아빠가 낸 이 대학 등록금을 아빠가 연말정산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이제 좀 약간 상담을 하신 모양입니다. 어떤 분이. 근데 세무서에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한 사안인데요. 자, 결과는 이따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또, 음, 자, 이혼하기 전에요. 이혼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위해서 의료비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라든가 이런 거 보험료를 내줄 수 있겠죠. 근로자인 네, 본인이 네, 배우자를 위해서 의료비라든가 네, 보장성 보험료를 네, 지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혼하지 않았다면은 이거 다 받으면 되는데, 이혼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배우자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배우자가 아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세액공제 같은 걸 받을 수가 없을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건 좀 전 동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는데, 소득공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고요. 공제 세액 감면 중에 특별 세액 공제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한다거나 의료비, 교육비, 자녀한테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겠죠. 배우자한테 의료비라든가 보장성 보험료, 그다음에 자녀한테도 이 교육 보장성 보험료를 갖다가 이렇게 내줄 수 있었겠죠. 취직하기 전에는요. 네, 이런 것들이 과연 공제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 지금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특별세 공제라든가 이런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요건들이 있었나? 자, 공제 학력별로 나이나 소득 금액 요건들을 충족을 해야만 했었죠. 요건 자세한 거는 지난 동영상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적 공제 한 사람당 15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금액을 다 만족을 시켜야만 합니다. 나이도 맞아야 되고 소득 금액은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야만 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늘 봐올 이 특별소득 공제, 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들도 나이 요건과 네, 소득 금액 요건을 만족해야만 하는데요. 보장성 보험은 이 소득 금액이 만족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거나 그러면은 공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자녀도 만약에 소득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고 부모가 내준 이 보장성 보험료는 안 되겠죠. 소득이 없으면 상관없습니다만 나이도 이제 맞아야 될 것이고요. 20세 이하야만 할 것이고요. 네. 자,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무역상에 넘어가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나이와 소득금에 상관없이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배우자하고 이혼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이혼하기 전에 낸 그 의료비는 공제가 과연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일단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교육비도 이제 마찬가지. 교육비는 일단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녀 같은 경우에도 소득급에 소득이 100만 원 이하야만 합니다. 근데 100만 원, 네, 조기 취업을 해가지고 100만 원 이상이 돼버렸다. 근데 그 등록금을 아빠가 내준 것이다. 문제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죠. 자, 2024년 과세 기간 동안에 자, 3월 2일 날 어, 아버지가 이제 근로자인데요. 자녀, 대학 4학년인 자녀의 등록금을 납부를 했겠죠.
등록금을 납부를 하고 자녀는 이제 대학 4학년을 쭉 다니다가 근데 조기 취업을 한 모양입니다. 10월 1일 날 자녀가 취업을 해가지고요. 취업을 해서 이제 10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급여를 받겠죠. 뭐 한 수습 기간이었다. 그래서 수습 기간이어서 300만 원씩 받았다. 그러면은 한 900만 원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만 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데요. 소득금액 요건에 따라서. 근데 이제 500만 원을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과연 이 자녀를 위해서 낸 이 등록금을 아버지가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겠죠. 야, 그리고 2024년도 1월 1일부터 한 10월 1일까지 자, 근로자인 본인이요. 배우자. 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보장성 보험료 이렇게 지급한 게 있겠죠. 그리고 의료비 납부한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요건과 어떤 그런 이 나이 요건이 맞으면 이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 10월 1일 날, 배우자하고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배우자하고 이혼을 갖다가 해버렸기 때문에 이 배우자를 위해서 이 보장성 보험료를 낸 것과 그다음에 의료비 납부한 것은 공제가 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특별세액공제라고 지금 했지 않았습니까? 이 특별세액공제는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3페이지에서 봤었던 이 나이 요건 충족할 경우가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소득 금액도 이렇게 충족을 해야만 교육비 공제나 보장성 보험 공제나 이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뭐 부담 만족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자, 특별세액공제 적용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나, 아까와 같이요. 우리가 4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자녀가 취업을 해버렸다거나, 이혼을 해버렸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라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네, 국가에서 세법상에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 보시죠. 과세기한 종료일이 12월 31일이겠죠. 12월 31일 이전에, 자,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하고 이혼을 했거나, 자녀가 취업을 해버렸습니다. 취업을 한 그 등의 사유로 인해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돼버린 거죠. 왜? 배우자가 아니게 된 것이고요. 또 자녀가 취업을 했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적 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배우자라든가 부양가족, 자녀들이겠죠. 그다음에 65세 이상인 자를 위해서 미리 지급한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일이 발생하기, 이혼이라든가 취업, 이 사유가 발생하기 전,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거 어떡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야 우리가 뭐 이혼할 거 알고 이렇게 뭐 지급을 하거나 취업할 거 알고 지급을 하거나 뭐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몰랐다는 경우죠. 네. 그래서 이때까지 지급한 금액들은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특별세액공제 적용 특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급을 네, 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규정인 것이죠. 이게 자 그렇다면 볼까요? 여기서 이제 이 기부금은 안 되고요. 기부금은 적용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볼까요? 아버지가 등록금을 냈고 자녀가 10월 달에 취업을 해서 소득금액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낸 등록금은 어떤다? 아빠가 낸 딸 대학 등록금을 딸이 취직해도 어떻게 한다? 공제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빠가 낸 딸 대학 등록금을 딸이 취직해도 공제받을 수 있다. 네, 특별세 공제 적용 특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자, 배우자를 위해서 근로자인 본인이 보장성 보험료라든가 의료비를 납부를 했을 때, 했는데, 뭐 10월 1일자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혼하기 전에 지급한 의료비 등은, 네, 이혼을 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물론 이혼하기 전에 만족을 해야 되겠죠. 소득금액 요건과 나이 요건 이걸 만족을 해야만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아빠가 낸 딸 등록금과 그다음에 이혼하기 전 배우자를 위해서 지급한 그 금액들이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봤고요.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다? 네, 특별세액공제 적용 특례라는 게 중요하다. 네, 이혼이나 취업을 하기 전에 지급한 금액들은 공제를 해준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만약에 세무서에 가서 세무서에서 공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만약에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세액공제 적용 특례를 간과할 수 있거나 또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특별세액공제 적용 특례라는 걸 가서 말씀을 해 주시면 다시 이 공제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해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대학 등록금과 이혼하기 전에 의료비 등을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특별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